요즘에 프로세싱 이름 너무 많죠.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 헷갈리게 하는데 핵심은 몇 개 안 됩니다.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커피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맛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서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해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껍질 보이죠? 껍질이 있고 껍질 안에 점액질 있고 그 다음 과육 파치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생두인데 그린빈이라고 하죠. 이제 프로세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겉껍질 있잖아요. 이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말리면 내추럴이에요. 내추럴은 이렇게 생겼죠. 계속 저어주면서 말리는 거죠. 그래서 껍질째 말리다 보니까 말리면 이렇게 건포도처럼 검붉어지는 거죠. 이거를 계속 뒤집어 주긴 하거든요. 뒤집어 주지 않으면 위쪽하고 아래쪽, 그리고 커피 윗면하고 아랫면, 아래쪽에 바닥에 닿아 있는 면들은 건조가 잘 안 되잖아요. 계속 뒤집어 주면서 건조를 해야 골고루 잘 건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까지는 애들 핸드피킹을 해서 걸러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껍질째 말리는 프로세싱을 내추럴 이라고 하고요. 껍질을 까고 점액질하고 과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말리는 거를 허니 프로세스라는 이름을 제일 많이 써요. 옛날 책들 보면 반만 워시드다, 반만 내추럴이다 라는 뜻으로 세미 워시드, 세미 내추럴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펄프만 깎아서 내추럴로 했다 해서 펄프드 내추럴이라는 이름도 있었고요. 과육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말랐을 때 때깔이 좀 누리끼끼해서 꿀 발라놓은 것 같다 라는 뜻으로 해서 허니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게 돼요. 최근에는 허니 프로세스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왠지 더 달 것 같고 맛있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커피를 다양하게 상품을 만들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기 시작해요. 껍질만 살짝 까면 껍질에 있는 그런 색소나 이런 게 좀 남아 있으니까 말렸을 때 불구죽죽하게 마르더라. 그래서 레드허니 껍질 까고 점액질 50% 정도만 벗겨냈더니 누리끼리하게 마르더라 라고 해서 옐로우허니, 과육을 거의 깎아내서 파치먼트가 드러날 정도로 깎아서 말렸더니 희끗희끗하더라 해서 화이트허니 이런 개념인 거예요. 백미가 있고 현미가 있고 슈퍼마켓 가면 도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20% 깎아드릴까요? 50% 깎아드릴까요? 70% 깎아드릴까요? 껍질을 몇 프로 깎느냐에 따라서 레드허니, 옐로우허니 그리고 화이트허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워시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씻어내는 거예요. 커피 체리가 펄핑기에 들어가면 껍질이 까진 애가 물탱크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탱크에 물 채워놓고 커피를 채워놓고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기다려요. 적당히 발효가 돼서 씻어낼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물 흘리면서 막대기로 이렇게 비비면서 씻어내는 거예요. 이게 워시드예요. 이제 말리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건 아프리칸 베드라고도 하고 테이블탑 드라이라고도 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건조를 하기도 한다. 워시드 같은 경우 아무래도 껍질도 없고 파치먼트만 있고 씨앗만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조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건조도 상대적으로 빨리 되고 오염될 염려도 없고 안정적으로 커피를 생산하기 되게 좋고요. 껍질째 말리잖아요. 수분이 날아가기가 되게 힘든 환경인 거예요. 과육에는 수분이 더 많을 거잖아요. 건조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과육은 당연히 당분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효모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발효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비슷한 조건일 때는 내추럴이 건조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맛의 성향만 얘기를 하자면 워시드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하고 선명하고 산미도 프레시한 느낌의 시트러스 과일류나 뭐 산뜻한 느낌의 과일 노트들이 나오는 편이고요. 내추럴 같은 경우는 꾸덕한 과일 느낌, 과일 중에서는 딸기나 이제 블루베리, 베리류의 노트들이 나오는 편이고요. 말린 과일 느낌, 건포도나 검자두 이런 느낌들의 노트들, 약간 꾸덕한 느낌의 과일 노트 아니면 베리류의 과일 노트들이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편이에요. 중간이 허니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허니 프로세스가 뭐 화이트 허니, 옐로우 허니, 레드 허니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말리는 데 있어서 과육이 적은 애들이 좀 더 워시드에 가까운 맛이 나고요. 과육을 많이 남겨 놓을수록 내추럴 느낌 쪽에 가까운 뉘앙스가 난다
라고 보시면 될 거야. 전통적으로 하던 방식은 워시드하고 내추럴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워시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습도가 높거나 아니면 빨리 건조를 할 수밖에 없는, 비가 온다든지 이래서 커피에 곰팡이가 피거나 이럴 수 있는 데서는 전통적으로 워시드 프로세스를 했고요. 내추럴 프로세스는 물이 귀한데, 사람 먹을 물도 없는데 이제 커피 하겠다고 물을 많이 쓸 수 없으니까 건조한 기후에 물이 귀한 곳에서는 내추럴을 했고, 습도가 높고 물이 풍성한 데는 워시드를 전통적으로 해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워시드, 내추럴, 일단 프로세싱은 이 두 개를 딱 기준점 잡으면 돼요. 코스타리카에서 무산소 발효라는 거를 시도를 해요. 발효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쪽으로 이제 프로세싱이 된 거고요. 기준점에서 보면 워시드, 허니, 내추럴, 이거보다 좀 더 발효 느낌이나 찐득한 느낌이 강한 쪽으로 간 게 무산소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무산소 내추럴도 있고 무산소 워시드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적인 프로세싱 방법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무산소 발효했을 때 선명한 과일 노트들, 산뜻한 과일 느낌 나오는 경우보다는 좀 찐득한 과일 느낌 나오는 경향들이 좀 있고요. 좀 발효를 많이 시켰을 때는 외국 애들은 카카오 닙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짜파게티 맛이 난다 라고 얘기할 정도의 뉘앙스까지 나오는 그 프로세스가 무산소 발효라고 보시면 되고, 큰 틀에서 커피 프로세싱은 워시드, 허니, 내추럴, 그리고 뭐 무산소 이 정도로 해서 그냥 순차적으로 맛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커피를 선택하는데 좀 편하실 거고요. 모르면 이제 바리스타한테 물어보고